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통합심신치유연구소에서 조현남 교수님을 모시고 캔일버 사상의 온전한 이해와 넘어서기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통합심신치유연구소에서 조현남 교수님께서는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통합치유학을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을 하신 뒤에 연구소에서 강의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신청 나선 동력학에 이어서 심신치유기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서 캔일버 사상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면서 조금 이전에는 워낙 통합적이고 심오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고 또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서 좀 쉽게 강의가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교수님께서 이 강의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캔일버의 통합사상을 가지고서 그리고 캔일버의 통합사상은 2년이 오래된 건데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의 캔일버의 통합사상에 대한 캔일버 저서를 처음으로 내가 한국에 소개한 그러고서 4권의 캔일버 책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걸 내가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한 특히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통합치유학 전공의 교수를 하면서 통합 캔일버 통합사상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전공생들이 알도록 그렇게 내가 물론 그 치유와 관련된 강의였지만 다 통합적인 접근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걸 다루게 된 것도 이게 캔일버 사상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캔일버 사상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캔일버의 책 자체가 20여 권이고 본인 스스로 얘기는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합쳐 뭐 30권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캔일버는 뭐 엄청나게 많은 저술을 했고 지금 사실 내가 이 캔일버 사상을 최초에 한국에 내 스스로가 접한 것이 1990년 초고 그런데 캔일버 사상이 일본에서는 훨씬 더 전에 캔일버 사상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90대 초까지도 또 90대 중반까지도 내가 최초로 캔일버 책을 내기 전까지는 그 캔일버에 대한 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열린 지식인들만 그하지 모르던 그때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지금 캔일버의 저서가 거의 뭐 17, 8권 정도 거의 20권 가까이가 다 번역이 돼가지고 알려지고 캔일버를 웬만큼 통합이나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캔일버에 대한 얘기를 안 들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캔일버는 현대에 와가지고 특히 그 20세기 포스트 모던이 완전히 모든 사상을 갖다가 이게 주도적으로 지배하던 그런 그야말로 20세기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포스트 모던 시대 이때의 캔일버가 이 통합 사상을 갖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일버 같이 모든 분야로 할 때는 정치, 경제, 비즈니스, 예술 뭐 할 거 없고 그다음에 인간 캔일버는 바로 인간 의식의 연구의 선구자이고 통합 의식 사상가로서 캔일버 같은 사상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뛰어나고 거의 천재적이죠. 캔일버가 최초의 통합사상에 대한 책을 낸 것 자체도 아주 20대 초반에 캔일버의 출세작인 의식의 스펙트럼을 쓰고 그것이 한 4년 뒤에 출판이 된 뒤부터 캔일버는 특히 그때 당시에 심리학 분야에서 발달 심리학도 굉장히 그했지만 자초울 심리학 알려지고 그 할 때 초기에 그때 캔일버 사상인 캔일버의 그 자초울 초계인 그 심리학 사상이 의식의 스펙트럼의 책으로서 알려지면서 완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자초울, 트랜스퍼스널 사상이라는 게 심령이나 또는 무속이나 또는 신비체험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그하고 물론 그 당시에 대단한 우리 심리학 분야에 특히나 이 발달 심리학 분야에 메슬로우 같은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 메슬로우는 발달 심리학자로서 자기 욕구의 그 발달에 대한 걸 했던 그 심리학자가 자기 실현을 넘어서 자기 초월의 그쪽으로까지 그 한 게 바로 트랜스퍼스널 초기에 그거고 그다음에 오늘날까지도 그 유명한 그 그로프라고 해서 스탠 그로프의
도 그때 당시에 트랜스퍼런 분야에서 굉장히 그 리딩하는 그런 석학가인데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때 아직 정립이 안 됐을 때 케닐버가 해성같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케닐버는 70년대 케닐버가 의식의 스펙트럼을 그한 게 77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이제 케닐버는 이제 완전히 이런 트랜스퍼스널 사상, 처음에는 통합적이지만 트랜스퍼스널적인 의식의 성장 발달, 진화 성장 발달에 대해서 다른 심리학에서는 그 전에 에머슨이나 윌리엄 제임스나 이런 선구적인 그런 이 심리학자, 종교학자 이런 분들이 미국에 있었지만 이렇게 트랜스퍼스널 사상을 체계적으로 동서양의 모든 전통 지혜와 현대 발달 심리학과 또 철학적으로는 케닐버의 기본 사상이란 게 플라톤의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플라토니즘, 신플라톤주의의 그런 근본 사상이 그것이 전통이 서양 철학의 관념론 철학의 아주 주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플라톤 철학이 또 신플라톤주의가 아우구스티나 이 에크하르트를 통해가지고 쫙 기본 철학 기독교 그게 되다가 그다음에 철학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독일의 관념론 철학의 정점인 헤겔, 비테나 쉴러도 있지만 그게 왔을 때 그 절대 관념론 그게서 이제 발달 진화적인 관점 이것이 케닐버의 아주 근본 사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케닐버는 동서양의 전통 지혜를 갖다가 그런 자기의 기본적인 절대 관념론 또 신해결주의적인 역동적인 변정법적인 그런 발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발달 심리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론의 아주 근본적인 틀을 갖고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책들이 한 게 지금은 케닐버의 5기 사상이다 해가지고 케닐버가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70년대 80년대 케닐버가 한참 활동할 때 그때는 케닐버의 사상이 완성되지는 않고 통합 사상과 자아choice 사상 그걸로서 쭉 이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여러 저서들을 냈는데 그래서 케닐버는 그 사상이 방대하고 케닐버 자체가 전공이 이과예요. 바이오케미스트리. 케닐버가 어릴 때부터 이게 아주 진짜 대천재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과적인 이런 과학이나 이런 데 뛰어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케닐버가 문과적인 이 글을 쓰고 책 쓰는데 이 재능도 뛰어난 거예요. 케닐버 책이 20여 권이 되는데 그 책들에 보면 케닐버의 의식에 대한 영성에 대한 뭐에 대한 의사적인 글들이란 게 사람들이 읽으면 아주 반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케닐버가 21세기에 아주 독보적인 그러니까 이 통합 사상하면 케닐버를와 비슷하거나 또 능가하거나 하는 사상가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유럽에서도 뭐 통합 사상이라 해가지고 이게 좀 있었지만 홀로닉 한 그 통합적 접근이라 해가지고 뭐 있었지만 실제로 케닐버가 워낙 뭐 정말 그때부터 정말 그래서 그런지 또 통합에 대한 게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는 케닐버 때문에 갖게 됐지만 나 자신도 그랬지만 사실 포스트 모던 시대 때는 통합이란 걸 그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케닐버도 그때는 통합보다는 자기가 통합적인 걸로 그랬지만 그거는 90년대 와가지고 통합의 사상을 갖다가 90대 중반에 완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발달 진화적인 인간의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쭉 의식이 성장 발달하고 그게 또 인류 자체가 태고 시대부터 온 시대 그 이전부터 이게 어떻게 진화했냐 이것을 갖다 케닐버는 아까 내가 얘기한 기본적으로 신플라톤, 플로티너스 그 다음에 헤겔의 신헤겔주의 역동적 변적 본능 그 다음에 스피릿 영과 절대 영 이게 활동으로서의 이제 모든 우주가 다 그 활동으로서 근본적으로 케닐버는 그 사상을 가지고서 모든 분야를 갖다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나중에 이제 90년대 와가지고 케닐버가 통합사상가로서 이제 책들이 그거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합사상가로서 그런데 케닐버에 비견할 만한 그런 사상가는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유니크한 정도의 사상가가 케닐버라고 볼 수 있어요. 동서양의 여러 사상들을 통합하고 말씀하신 여러 관점에서의 유니크한 천재적인 케닐버를 통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치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강의가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조연남 교수님께서 케닐버 사상의 온전한 이해와 비판 그리고 응용이라고 하는 상보적 통합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1장에 있는 케닐버 그는 누구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건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약간씩 케닐버에 대해서 또 시대적인
상황과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 이 캔일브 사상을 90년대 초에 처음 접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책을 번역해서 소개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는 과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캔일브를 만나고 온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캔일브를 만나고 왔다는 게 캔일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볼더 콜로라도에서 집비라고 뭐 하면서 외부하고는 접촉을 잘 안 하고 자기 대리인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이런 시절이었어요. 캔일브가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은 2000년대부터 인티그랄 인스티튜트 통합 연구회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부터고 그 때문에 내가 캔일브를 만나게 된 계기는 캔일브에 대한 거는 내가 80년대 후반 또 뭐 그때 내가 한참 내 자신이 도가의 기공 수련, 지음명상 수련과 또는 불교 수행 이런 걸 반복하고 그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제 20대 초부터 내가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에 그때부터 이제 심취해가지고 쭉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나도 캔일브가 바이오케미스트리 처음에 의학하다 바이오케미스트리 전공하다가 그만두고 그랬듯이 나도 이제 그 학교는 전부 다 들어가면 이과 중심이고 뭐 이런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과 인문으로 다 같이 그 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나 자신은 하여튼 육사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그런 성장 과정과 관련된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 이런 쪽에 내가 심취하게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해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전공은 캔일브와 마찬가지로 구조공학, 구조시스템공학을 갖다가 공부하고 아주 이론적인 역학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하고 가서 교수를 하고 근데 이러면서도 내가 그 한 건 항상 종교 30일 되면서 내가 교수가 돼가지고 내가 내 관심은 그런 내가 가르치는 구조공학 또는 역학 이런 것보다도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부를 쭉 하고 또 수련도 도가 기공 수련을 갖다가 또 하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내가 20대 때는 기독교예요. 미국에 내가 캔일브에 대한 거는 그 전에 가기 전에 이름은 들었을 거 같아요. 캔일브의 그거는 뭐냐면 동양 웰우드라고 존 웰우드의 책에 동양 사상 심리학 책 이름은 하지만 동양 사상에 대한 걸 쓴 그 웰우드 책에 캔일브라는 그게 의식의 스펙트럼이라 해가지고 한 챕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때 의식을 스펙트럼 내가 이과와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스펙트럼 이거 굉장히 흥미있게 쓰긴 썼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감동을 줄 정도가 아니고 그 외에 또 이제 캔일브에 대해서 내가 그때 신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캔일브가 이미 그 통합이나 또 캔일브의 본 사상이 아니면서 현대 물리학과 물리학의 그 신비사상 그러니까 퀀텀 퀘스천이라는 그 문제를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이미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캔일브가 보는 그 양자 물리학자들 캔일브는 주로 이제 표준 입자 물리학적인 양자 물리학을 하니까 그 신비사상가들의 그걸 본 걸 보고 그 책을 내가 당연히 보겠지. 보니까 별로 그한 거야. 내하고 생각이 다른 거고 오히려 나는 이 프리섭 카프라 같이 불교나 동양사상과 현대 양자 물리학이 완전히 상통하고 상관이 있다는 그리고 생명장 사상 이런 거에 오래 심취해 있으니까 캔일브가 그렇게 쓴 거 보니까 뭐 이 사람 뭐 이런 거 썼나 이렇게 하고 또 캔일브의 또 신과학에 관련된 거로 캔일브가 공교롭게도 자기의 그 주저자 말고 편저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쓴 게 두 권이에요. 바로 그 지금 얘기한 거하고 또 홀로그래픽 패러다임과 그 역설물이 해가지고 홀로그래픽 패러다임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생각하고 다르고 해서 뭐 캔일브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있는 모양이다 하고서 캔일브의 그걸 모르고서 내 미국에 이제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뉴욕에 내가 항상 외국에 컨퍼런스 나가면 항상 서점 컨퍼런스 서점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 이 책들을 갖다 내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컨퍼런스 그하고서 그 한 시간에 뉴욕에서 제일 큰 서점에 왔어요.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게 참 그 캔일브와의 인연이란 거예요. 내가 모든 게 온 우주가 필연이지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게 내가 가면 항상 철학이나 종교나 심리학 섹션에만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쭉 뭐 새로 나온 게 어느 보는데 그게 1990년대예요. 근데 나 자신도 모르게 큰 서점에 제일 구석 끝에 뉴에이지 섹션이 있는 거야. 뉴에이지 내가 한 번도 가서 책을 본 적이 없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끝까지 쭉 구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점에서 캔일브 책을 갖다가 뉴에이지에다 놓은 것 자체가 잘못 놓은 거지만 그저 나도 모르게 뉴에이지까지 가서 보니까 딱 눈에 드는 게 한국에 있을 때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캔일브 이름이 있는데 책들이 쫙 그때까지 나온 책들이 한 8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의식의 스펙트럼은 전에 그 드릴 때 보니까 그때 그 아티클로 하나 있는 거하고 다르게 쫙 보고 이게 이 사람이 완전히 동서양의 그런 전통 지혜, 이걸 현대 심리학과 그것도 종교 뭐 할 것이 이걸 쫙 해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이 뭐 때 한창 그 융의 자기 심리학과 또 그때 낭만주의가 사주가 그 이런 건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걸 이 사람이 발달, 진화, 에볼루션과 또 인볼루션의 개념을 해가지고 쫙 해놓은 게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 책 알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책들 집으니까 더 그 하는 거야. 무경계라든지 노바운달이라든지 또 이게 그 사람이 자기 아내와의 그런 그레이스 앤 그리드 이 책을 보니까 이야 그때 이제 트랜스퍼스널 사상에 처음 내가 그때 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내가 트랜스퍼스널 사상을 그거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케인 일부의 그런 책들을 서점에서 내가 그걸 케인 일부와 마찬가지로 내가 과학의 백그라운드로 간 사람이니까 케인 일부의 I2I를 딱 보니까 이야 케인 일부의 심평 과학 사상이야. 이게 바로 내가 그 했던 거란 말이야. 과학이라는 게 완전히 물질적인 그 세계, 현상 세계만 다른 게 아닌데 심층 과학에 대한 그거로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는 완전히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포스트 모던이 90년대가 되면서 이렇게 80년대까지 먹고 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눈이 번쩍 띄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 책을 다 보니 그 외에 또 소셜 가 그게 나와 있던 책들이 케인 일부가 80년대에 냈던 책들이 그때 다 있었는데 그걸 내가 보고서 완전히 그한 거야. 물론 이게 내가 보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야, 이런 사상이 세상에 있었나 해가지고, 내가 그 책을 거기 있는 걸 다 사가지고 기국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케인 일보에 내가 이 사상에 빠져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케인 일보를 만나게 된 그 자체가 뭔가 필연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케인 일보의 책에서 제일 먼저 내려고 했던 게 내가 또 90년대에는 또 내가 뭐, 우리 서양 불교나 뭐 신과학 사상이나 뭐나 또 영성적 이쪽은 쭉 하고 있는데 또 내가 젊을 때 20대 사관학교 다닐 때 했던 서양 철학의 거대한 이 흐름들 그런 거에 대하기 위해서 내가 칸트나 헤겔 또는 뭐 하이데거 또 후셀 화이트 했던 거야. 이런 등등의 그 대사상가들의 그 철학 그 학회나 이런 거 다니면서 그거 하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내가 빠지기는 케인 일보 사상에 완전히 심취해서 그랬던 거예요. 90년대. 그래가지고 케인 일보 사상을 내가 90년대 몇 년 그 한 다음에 케인 일보 책을 갖다 이제 먼저 번역해야 되겠다 했다고 내가 결심한 게 뭐냐면 I2I야. I2I를 한 3분의 1 정도 번역했는데 그때 범양사의 고문으로 계시고 한국철학회의 회장했던 돌아가셨지만 그 김용정 교수님이 범양사의 편집 고문을 했는데 그분이 또 리드하는 그분은 또 대단한 분이야. 우리 그 김용정 교수님은. 그런 분이 케인 일보 그런 분들 어떻게 했어요? 독일에 가서 뭐 완전히 독일 철학, 칸트 철학 이런 걸 갖다 가지고 학위를 하신 분이고 또 그분도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또 동국대학에서 불교 그거 하고 그런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그런 연구회를 주도했다고 또 김용정 교수님이 동국대학교는 리타이어 하시고 그분이 뭐 한국철학회 회장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리타이어 한다면 범양사 편집 고문으로 계시면서 그래서 내가 I2I를 낼까 이렇게 하고 그걸 한 3분의 1 이상 번역했는데 심지어 과학사상이니까 감각과 영혼의 만남 그거를 좀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의 통합에 대한 유일한 케인 일보의 책임. 그러니까 그분이 뭐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 3분의 1이랑 써놨던 I2I는 밀려놓고 감각과 영혼의 만남을 내가 후반에 집필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범양사에서 나온 게 이제 케인 일보 사상이 최초로 자기의 통합사상 말고 그 한 책들은 두 권이 아까 얘기한 그런 게 있었지만 통합사상은 최초로 내가 감각과 영혼의 만남을 번역하고 그래서 그게 나가니까 이미 일본을 통해서 이 케인 일보 사상을 알고 있던 분이나 열린 의식을 가진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런 분들이 케인 일보 책이 나온 걸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트랜스퍼스널 학회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완전히 열린 의식을 가진 심리학, 철학, 종교 그런 분들이 그래서 트랜스퍼스널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철학 그게 황경식 교수라고 그것도 심리학과의 이장호 교수라고 이분들이 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석각들이지 우리나라에서. 그분들도 열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철학을 하는 황경식 교수가 정통 철학을 하는 트랜스퍼스널 학회 그분은 또 장소까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장호 교수 그분도 돌아가시지만 정통심리학, 임상심리학 한 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열린 의식을 갖고 트랜스퍼스널 여기에 참여할 정도고 기독교 계통에서도 또 완전히 그 진보적이면서 아주 대단한 경제 교수님이라고 한신대학교 또 김상일 철학교
교수님 뭐 등등해서 아주 그 쟁쟁한 분들이 다 고문으로 또 이게 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트랜스퍼스널 사상하고 개인일보 사상 이것을 그러니까 트랜스퍼스널 학회에서 본격적으로 알리고 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일보를 알고 개인일보의 과학을 본격적으로 한 뭐 거의 내가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하고 그래야 책도 내고 그 외에 이제 내가 이제 개인일보의 책을 그 외에 이제 모든 것의 역사라고 해서 개인일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 전 세계적으로. 또 개인일보 책 중에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의 변형. 개인일보가 하버드 대학의 잭 앵글러, 다니엘 브라운하고 그 다음에 개인일보 책 중에서 유일하게 프랙티스에 관련된 책인 인티그럴 라이프 프랙티스. 이 네 권을 내가 개인일보의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하고 한 개 소개합니다.